보세요. 링크드 리스트가 어려운 게 맞아요. 어려운 게 맞고 당연히 처음 배웠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세 가지 장바구니가 있다고 해봅시다. 세 가지 장바구니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동적 할당 즉 말록을 모를 때에는 그 시대의 장바구니는 뭐냐면 일단 장바구니가 뭐 이렇게 작은 장바구니가 있고 큰 장바구니가 이런 식으로 있다 해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작은 장바구니는 적게 담을 수 있고 큰 장바구니는 많이 담을 수 있는 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할 때 쇼핑을 가기 전에 보통 뭐예요? 집에 작은 장바구니랑 큰 장바구니가 있다 했을 때 내가 그날 당일날 갔을 때 쇼핑을 많이 할 것 같으면 큰 장바구니를 들고 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쇼핑을 적게 할 것 같으면 작은 장바구니를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녀석의 단점은 뭐죠? 막상 쇼핑을 하러 갔는데 물건을 많이 담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 녀석으로 만약에 바꿨으면 낭패를 많이 보겠죠. 마찬가지로 얘를 여러분들이 가져갔는데 마냥 쇼핑을 하려니까 물건이 조금밖에 안 필요해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큰 걸 가져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정적 할당이에요. 정적 할당. 그러니까 사전 신고제인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정해진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배열에 우리가 몇 개 담을지는 실제로 개발자가 미리 정하는 건데 한번 정해지면 어떻게 된다? 끝까지 가는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의 단점은 뭐라 했어요? 유연하지 못한 게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두 번째 장바구니가 있는데 우리가 동적 할당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뭐 하나 하다? 일단 쇼핑을 하러 가기 전에, 그러니까 쇼핑을 하러 간다는 건 결국엔 프로그램 실행이라 보시면 되는데 장을 하러 가기 전에는 장바구니가 필요 없다. 그래서 막상 쇼핑을 하러 가요. 거기서 견적을 내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딱 장을 봤는데 장을 보기 전에 물건이 뭐 있는지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오늘 장을 많이 보겠네 하면 어떻게 된다? 즉석에서 장바구니를 이런 식으로 창조할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요 위에는 이게 이제 동적 할당, 정적 할당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메모리를 할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다시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견적을 내리면 되는데 현실 세계로 따지면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장바구니를 원래 가져와 써야 되는데 장바구니가 필요하겠다. 얼마큼? 이 정도 필요하겠다. 그러면 그 즉시 여러분이 허공에다가 장바구니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얘랑 얘 중에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얘를 프로그램이라 생각하지 말고 느낀 대로 한번 말씀하시면 뭐가 더 좋다? 당연히 얘가 더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자료 구조가 결국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사람은 뭐가 있다? 결정장애라는 걸 갖고 있어요. 결정장애. 그러니까 이 배열의 크기는 결국엔 누가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런 걸 썼어요. int 뭐 arr 뭐 100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100을 치는 개발자의 심정을 이해해야 되는 게 뭐예요? 100이면 도대체 100이면 충분할까? 아니면 부족하진 않을까? 누가 뭐라 하진 않을까?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료 구조는 결국에는 개발자가 이런 결정 장애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좋은 스킬이 굉장히 좋은 지식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자료 구조는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뭐다? 자료 구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인도에 지금은 조금 사라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조금 남아있죠. 인도 카스트 제도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도 사회처럼 이런 식으로 딱 한번 정해지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 이 동적 할당은 뭐예요? 대충 상황 보면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도 사실 단점이 있어요. 일단 얘가 더 좋은 건 맞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얘 단점은 뭘까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굉장히 이제 불편한 경우인데, 마트가 뭐 이런 식으로 있다 해봅시다. 마트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물건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살 수 없어요. 일단 다 돌아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내가 일단 마트를 다 돌아다녀 본 다음에 많이 살 건지 적게 살 건지 결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트에 들어갔는데 마트에 들어가자마자 느낌을 딱 받아가지고 내가 점쟁이처럼 오늘은 이만큼 필요하겠네, 저만큼 필요하겠네 라고 막 결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분석이라는 걸 해야 된다는 거죠.
돌아다니니까 1층에는 뭐가 있고 2층에 뭐가 있고 3층에 뭔가 있네 하고 내가 오늘 뭐를 사야겠네 라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기회는 몇 번밖에 없다? 기회는 오직 한 번밖에 없다. 그러니까 또 만들면 되지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얘는 결국엔 뭐예요? 얘랑은 결국엔 별도의 장바구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바구니 두 개 만들기 굉장히 귀찮잖아요. 하나 만들 때 그냥 제대로 만들면 되는데 이것도 뭐다? 여러분들이 판단을 유보시킨 거죠. 언젠가는 뭘 해야 된다?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고객한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고객한테 물어본 다음에 당신 몇 명 인력 받을래요? 막 물어봐가지고 그대로 그냥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런 선택 또한 누구한테 미룬 거예요? 개발자가 하기 싫으니까 그냥 그거는 고객한테 그냥 미룬 것 뿐이에요. 고객한테. 그런데 고객도 이런 선택을 좋아할까요? 사실 고객 입장에서도 뭔가를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라 하면 굉장히 불편해하겠죠. 그렇죠? 고객도 이런 거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에 의해서 요만큼의 장바구니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막상 하고 나니까 제가 마트를 돌아다녀 보니까 예측이 틀렸던 거죠.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이 필요하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여기다 옮겨 담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두 번째 장바구니, 이 동적 할당으로 받은 장바구니의 한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보다 더 좋은 장바구니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프로그래밍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때 현실 세계에서 당연히 현실 세계는 이런 게 없겠죠. 그런데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가장 좋은 장바구니는 결국에는 누구도 선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결정하지 않는 거라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여러 개 이제 마트가 있어요. 마트가 있고 여기 장바구니 입구가 있다 해봅시다. 입구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장바구니는 엄청나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리모컨에게 이만큼하게 생겼어요. 리모컨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소형 이 녀석만 딱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정말 용감하게도 여기에 물건을 딱 넣습니다. 물건을 집어넣어요. 물건을 딱 집어넣으면 여기서 알아서 공간이라는 게 생기고, 물건을 집어넣게 되면 뭔가 공간이라는 생기고 그 공간 안에 물건이 쏙 들어간다. 그리고 얘는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줄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실제로 줄이라는 게 연결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 쇼핑마트를 돌아다니다가 만약에 물건을 하나 더 집어요. 여기 물건이 있어가지고 물건을 딱 집었어요. 얘를 집었어요. 그러면 얘를 집었을 때 또 어떻게 이런 공간이 하나 생성이 된다. 공간이 생성이 되고 줄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줄이 연결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뭐만 가지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얘만 결국엔 들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있게 되면 대체 몇 개까지 이을 수 있다? 레고 블럭 있는데 한계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무한히 쓸 수 있는 거예요. 무한히. 게다가 훨씬 더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건물이 뭐 이런 식으로 있다 해봅시다. 자, 뭐 건물이 이렇게 있다 했을 때 어떠한 이제 배열이 있는데, 일단 배열은 이런 식으로 한 줄로 이제 메모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이제 건물이 요만큼 있고 배열이 뭐 이런 식으로 있다 했을 때 결국에는 얘는 넘친 거예요, 안 넘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면적은 충분한데 얘 특성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옆으로 삐져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공간을 하나하나 자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자르고 그러면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넣게 되면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도 효율적으로 쓰면서 뭐가 하나다? 선택이라는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는 몇 개를 하겠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란 뭐냐면 무한히 연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메모리를 할당을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를 활동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배웠어요. 실제로 세 번째가 가장 좋은 건데 왜 좋은 거냐면 개발자든 사용자든 선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어떤 데이터를 넣고 싶다면 그냥 실제로 그냥 데이터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데이터를 넣고
그러면 이제 넣으면 알아서 늘어납니다. 이게 가장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의 단점은 뭘까요? 얘는 일단 공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무식하게 배열처럼 딱딱딱딱 붙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집고 들어갈 만한 공간만 있으면 공간을 정말 효율적으로 얘가 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의 단점은 뭐냐면 이런 게 단점이에요. 이런 이제 카트가 있다 해봅시다. 이런 카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카트가 이제 우리가 배열로 잡았기 때문에 얘는 0번째 공간, 1번째 공간, 2번째 공간, 3번째 공간 이런 식으로 공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포인터 변수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배열이기 때문에 포인터 변수를 가지고 와가지고 얘를 어떻게 해요? 얘를 이제 0번째를 가리키잖아요. 알죠? 여러분 배열은 0번째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거. 그러면 여러분이 이 정보를 통해서 이 세 번째 칸을 가려면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가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얘가 가리키는 곳이 여기라 하면 얘의 너비가 5m라 했을 때 10m 위치로 가면 얘가 나올 수 있을까요?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세 번째 공간이 나오는 거죠. 그럼 네 번째 공간 가려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15m를 그냥 이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가 한 2000칸이라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특정 칸으로 가는 게 빠를까요? 느릴까요? 만약에 이 아파트 주소가 여기가 이제 여기가 108동쯤이라고 해볼게요. 108동쯤. 그럼 108동쯤을 여기를 가기 위해서 101, 102, 103, 104 이렇게 순서대로 거쳐가야 되나요? 아니면 그 주소만 알면 그 주소로 이동하기만 하면 되나요? 당연히 그냥 찾아가는 게 빠르다는 거예요. 이 주소로 그냥. 그런데 우리가 만들었던 요 마법의 장바구니는 뭘까요? 이런 장바구니 있죠? 이렇게 만들. 얘는 뭐예요? 얘는 순서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얘를 처음 만들었다 해가지고 얘가 뭐 첫 번째이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이제 줄이라는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주소를 통해서 어디를 갈 수 있다? 당연히 얘를 갈 수 있겠죠.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그러면 1등을 통해서 2등 갈 수 있다 없다? 가능해요. 3등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이 녀석으로 가려면 여행을 몇 번 떠나야 돼요? 굉장히 많이 떠나야 되고 한 번에 이쪽으로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유연한 겁니다. 유연한 거. 왜냐면 데이터를 우리가 무한히 추가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대신에 뭐가 느려요? 실제로 접근이 굉장히 느립니다. 얘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느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절하게 이제 우리가 상황에 맞춰서 쓰면 되는 건데, 일단 우리가 만든 요 링크드 리스트 같은 경우는 여기 안에 데이터가 몇 개 있어요? 뭐 넘버랑 뭐 에이지랑 네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얘가 가리킬 수 있는 손가락은 몇 개? 하나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넥스트죠. 그죠? 그러면 얘는 두 개는 못 가리킬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것도 가능해요. 이것도 가능한데 이걸 이제 트리 형태라는 자료 구조가 있는데 이런 트리가 있기 때문에 검색이 굉장히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네이버에 사과라고 검색하면 엄청 많이 나오죠. 그게 이제 0.000 몇 초 만에 검색이 된다는 거는 자료 구조가 도입되기 때문에 초고속 검색이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또 한번 알려드릴 건데 결론이에요. 지금 우리가 결국에는 이 링크드 리스트라는 걸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 입력받을 때 야 너 몇 명 입력받을래 그거 안 하잖아요. 그쵸? 몇 명 입력받을래 다짜고짜 안 하고 뭐예요? 고객이 계속 입력받는 거죠. 뭐 입력할 때까지? 0 입력할 때까지. 이걸 하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말록을 당연히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딱 끊어서 받는 걸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렇게 떨어진 요 사이 간의 간격을 메꾸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하면은 여러분들 자료 구조의 기초는 거의 다 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